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인플레이션 악화 심리가 커져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대장주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폭 하락하는 것을 포함해 현대차와 LG화학이 2% 넘게 내리는 등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이 모두 하락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1% 넘은 2,93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2% 이상 하락하면서 98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수급 변동성이 좀 예측되는데요.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이 변동성 있는 수급이 좀 체크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0.4% 떨어지면서 2,918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예상지수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979선까지 떨어지면서 양시장이 지금 한 1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비 6.2% 급등하면서 31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 연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됐습니다. 게다가 10년물 국채 수요도 계속 둔화가 되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나스닥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았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은 1.6% 하락 마감한 바가 있고요. 금리 상승 가능성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 은행주들이 1%대 강세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대장 시그널 다뤄보겠습니다. 민경철, 최충성,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 모셨고요.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눌러오셔서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연출되는 장세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대형 종목들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을 견인해주지 못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다가 어제는 좀 대량으로 매물 출회가 일어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예,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1선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여전히 3대 지수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외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정도로 나름대로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흥국 쪽 중에서도 특히나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됐든 오늘도 한국 시장은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저점에 대한 테스트 구간이 이제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닥 권역은 10월경에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초 기준으로 해서 69,500원이 전저점 자리대를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 양도세에 대한 이슈 이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쪽, 기관 쪽 모두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전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대량으로 좀 매도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 있을 선물 매수의 여부 그리고
시장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지 혹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지를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개별 이슈적인 측면,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여주는 뭐 종목장으로 좀 볼 수도 있고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사항들이고요. 여전히 뭐 내년도를 좀 대비한다거나 하게 된다면 대선 정책주들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이 약한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배당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분할로 편입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대안이 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뭐 KTNG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내수 섹터들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혹은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종목군, 업종군에 좀 속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리비안이 나스닥에 좀 상장을 해서 좋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에코킥 같은 경우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어제 변동성이 좀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9,000원 이하권역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연 화성 같은 경우도 윗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어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11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AA텍도 마찬가지로 61선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해 뭉쳤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뭐 첫 배터리 동맹을 맺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관련주들은 웰프론한텍이라든가 영화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영화테크, 코스모화학,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각각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121선을 좀 기준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신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을 놓고 있는데 만약에 저 자리대를 이탈해서 출발하게 된다면 접근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가를 어제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조이시티가 정고점 자리대를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산바켓 같은 경우도 인프라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1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테슬라의 급락 영향 때문에 약세를 보였는데 다행히도 어제자 시장에서는 3% 반등에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자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또 개인들과 컴투스가 호실적 발표 속에서 동반 급등했습니다. 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시즌2 제작과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휴젤과 파마 리서치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소식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수급 변동성 체크하시고요.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먼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폭으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 1.4%가량 하락하면서 10만 7천 원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0.4%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300원 내려갔습니다. 지금 7만 원 선 깨고 내려갔는데 오늘 시가총액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7만 원 선 이탈한다면 투자 심리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가 1.2% 떨어지면서 12만 2,500원까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5원 올라가면서 출발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좀 재체크하시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에서는 LG화학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LG화학 현재 1.5% 상승하면서 75만 원 선까지 올라갔고 최근에 좀 하락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반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어제 2% 하락했는데 현대차는 1.2% 추가적인 하락세 보이고 있고 기아도 0.7%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하락 출발합니다. 예상 지수보다 낙폭 좀 더 키워가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 시장이 지금 반영되지 않았지만 현재 0.9%대 떨어지고 있고요. 2,900선 이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지금 수직 하락은 아니고 완만하게 좀 떨어지는 느낌인데 외국인들이 수급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방을 좀 지지하려는 움직임이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들이 320억대 장 초반에 강하게 매도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8%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979선에서 거래 중이고 마찬가지로 네, 코스닥 시장도 개인들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이 나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수급이 좋은 느낌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은 어제 레키로나의 유럽 허가 기대감 때문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오늘 바로 좀 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2% 떨어지면서 83,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는 펄어비스가 가장 높은 수익률 올려가고 있는데 2%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도 1.3% 증가 중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 역시나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반등에 성공하면서 에코프로비엠과 LNF도 각각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메이드가 3.2% 하락하는데 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횡보장, 조정장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현재 주가는 17만 5,200원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1%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 민경철 전문위원이고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도 양시장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다행히 네, 딱 꺾고 올라오면서 반등해 주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기관이 좀 나홀로 매도 양시장에서 보이고 있고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에서 열심히 사들이면서 매물 방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는 네, 앞으로 2,900포인트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2,9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네, 2,500포인트 구간까지 반대 매매 터지면서 큰 낙폭을 겪고 그리고 나서 네, 강하게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성공하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 염두를 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우리 2,900포인트를 깬다면 네, 반대매매 이런 물량들 출현으로 인해서 2,500포인트까지 낙폭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그 가능성, 하방의 가능성보다는 삼성전자가 66,000원, 67,0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이중바닥이라고 하죠. 우리가 첫 번째 10월 20일에도 2,900포인트 부근까지 지수가 빠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번에도 그 2,900포인트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다진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두 번째 바닥,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우리 미국으로 따지면은 W자의 형태로 반등에 성공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66,000원, 67,000원 구간 이탈하지 않고 72,000원 그리고 다시 79,000원까지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도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3,200포인트 구간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은 내일의 붕 이제 코너에서 다뤘던 이제 TBC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TBC 종목이 지수가 오늘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본 기업이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홍준표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3,100원까지 1,000원이었던 이 본 주식이 3,000원까지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3배 정도라는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왔던 종목인데요. 자, 국민의힘당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서 지금 10월 20일 3,155원 고가 대비 현재가 1,200원까지 거의 단기간에 3주일 만에 마이너스 60% 급락한
과매도 구간까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올라갈 때, 폭등할 때, 남들이 좋다고 할 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들이 공포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저가 매수 진행해야 앞으로 기간 보유했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적 반등 크게 노려볼 수 있다는 시그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너스 60%라는 수치가 한 달도 안 됐는데 3주 만에 마이너스 60%라는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가? 왠지 사기 싫고 왠지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감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TBC 종목은 2010년도부터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본 사업 영역인 대구 경북 지역 방송 사업을 지금도 영위하고 있고요. 회사 직원들 잘 출근 잘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대구 경북 지역 우리 TV 켜시면은 우리 TBC 방송 잘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 10년 동안 올해 상반기에도 영업 손실 없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즉 주가는 무너졌지만 기업의 종속성과 사업성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시간이 지나면 공포스러운 마음도 좀 더뎌지게 될 거고 그러면 과매도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TBC 종목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자본을 제가 청산가치로 고려했을 때 기업가치가 1,180원입니다. 청산가치 1,180원 가격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강한 지지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서 수익 중장기로 마음 졸이지 말고 안전하게 기간 보유해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TBC 종목처럼 우리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공략해서 기간 보유하시는 게 우리 낙폭주, 바닥주, 대바닥에서 큰 시세를 노려보는 매매 전략으로 좀 적절한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우리 한빛소프트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본 기업은 매출 성장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부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빛소프트 좀 매출이 좀 부진하고 이 이슈와 테마만으로 좀 주가 급등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활용해서 우리는 박스권 등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시그널을 남겨드립니다. 자, 당사는 설립 초기에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2, 워크래프트 3를 국내 이제 블리자드 게임을 국내 성공적으로 유통 배급하면서 사업을 성장시켜 왔고요. 그 이외에 PC 게임, 위드, 서프, 파냐, 여러 가지 헬게이트, 런던, 2006년도에 그라나도 에스파다, 2009년도 에이카 등의 MMORPG 서비스를 연달아 이제 개시를 하였으나, 자, 이런 게임들이 현재까지 좀 흥행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 미소스, 2011년도 삼국지천, FC 매니저 등의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도 출시하긴 하였으나, 관련된 매출액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실제 매출 증가나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렇게 크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큰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고요. 현재 매출의 약 52%는 게임 서비스 사업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오디션이라는 게임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현재 매출 52% 정도가 게임에서 발생이 되고 나머지 48% 정도가 우리 드론을 유통하는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주로 시세 분출이 되었으나 실제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리고요. 자, 게임, 메타버스 이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여기서 드론 관련된 테마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테마 이슈로 추가 상승을 기록했을 때는 6,000원에서 6,900원 구간 추격 매수가 아니라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추세 하단 우리 4,4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빠지면 그때 좀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카카오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플랫폼 규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죠. 자, 앞으로 우리 카카오는 여러 가지 플랫폼, 컨텐츠 관련된 사업 영역들이 부각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하이브가 우리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우리 두나무 지분 약 2.48%, 대략 2.5%를 5천억에 취득을 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업비트가
네, 업비트 운용하는 회사 이름이 두나무인데요. 그 두나무가 2022년도 내년이나 혹은 2023년도에 네, 상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네,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기업 가치가 20조를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카카오는 업비트 개발사 두나무 지분을 약 1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나무 기업 가치가 20조로 평가가 되면은 그 지분 가치 15%가 대략 4조 5천억에 가까운 두나무 지분을 매각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사실 이제 카카오의 주 사업 영역은 우리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플랫폼과 컨텐츠 영역인데요. 우리 카카오엔터, 카카오게임즈 등의 계열사를 통해서 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메타버스와 NFT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의 매출이 앞으로 향후 3년간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향후 2024년도까지 올해 결산 기준 매출의 3배 이상 정정했습니다. 매출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영업이익이 올해 결산 기준 2024년도까지 3년 동안 영업이익 3배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10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넉넉하게 8, 9만 원 손절 잡고 스윙 중장기로 보시면 1차 14만 원 구간까지는 시세 분출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매매 시그널 여기까지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아침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옵션 만기 이후에 그리고 최후의 보루 삼성전자 66,000원, 67,000원 가격대를 지지하고 다시 한번 72,000원, 79,000원까지 상승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 3,200포인트 구간까지 홍풍 좀 불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어제도 좀 많이 급락해서 마음 좋지 않으시고 오늘도 아침에 조금 전방위적으로 파란불 켜서 조금은 속상한 하루일 수 있지만 잘 견뎌내시고 잘 힘내시고 끝까지 이제 살아남는 자가 주식시장에서는 승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2,900포인트 지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지만 그 하방의 가능성보다는 이중바닥을 다지고 반등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도록 하면서 오늘 시그널은 저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개인빌입니다. 개인빌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은데 계속 지켜보다가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개인빌 최근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289% 증가했습니다. 당초 컨센서스보다 각각 100억 원 이상씩 상회한 수치인데 개인빌은 프로야구 슈퍼스타즈, MLB 퍼펙트 이닝 등 야구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실적을 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게다가 개인빌이 지금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하겠다고 좀 비전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라서 컴투스 주가도 함께 동반 상승 중이고요. 컴투스 홀딩스로 좀 사명을 변경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많은 게임 회사들이 NFT나 이런 블록체인 사업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좀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개인빌 현재 1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개인빌 일봉상으로 좀 많이 곡선이 좀 가파릅니다. 10월 중반에 53,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16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번 11월이 지금 11일 정도 지났는데 11일 동안 한 100%가 오른 종목입니다. 개인빌 주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정말 무섭게 증가하는 그런 종목이고 현재 16만 2천원까지 장 초반에 터치했다가 지금은 잠시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현재는 15만 4,4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티플렉스입니다. 스테인리스 소재 가공업체 티플렉스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지금 상승세가 계속 좋아지고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있는데 3분기의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4분기 동안 냈던 매출액과 맞먹는다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2.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업 성장성이 좀 대단한 것 같고요. 반도체 산업 등
대내외적인 이 산업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어서 T플렉스 주가가 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이런 실적 개선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T플렉스 앞으로의 성장성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현재 8% 올라가면서 4,975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T플렉스도 10월 중반에 장대 양봉 한번 그린 이후에 좀 파동을 그려가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월 말에 한번 5,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횡보 중이지만 지금 그대로 추세 좀 유지하면서 오늘도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4,97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수연의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지수를 잠깐 보자면 코스닥이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과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고요. 또 이 종목별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일단 전일 유럽 증시,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방송에서도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적과 관련돼서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어요. 실적과 관련돼서는 3분기까지는 제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3분기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기업들 실적이 거의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부각되던 그런 시장이 지금은 이제 좀 가려져 있던 대외 변수가 조금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테이퍼링에 관한 이슈는 이제 시장에 사실 나왔고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부분 사실 그겁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만약에 이러면 금리 인상이 좀 빠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물가나 이런 부분에서도 체감 힘이 실질적 되실 건데 어쨌든 물가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장이고 미국도 이제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좀 윗돌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번 달엔 지표나 이런 발표가 큼지막하고 작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체크를 하시고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한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시되 실적과 관련돼서 만 지켜보던 그런 시장에서 지금은 이제 신사업 쪽으로 뭔가 기대감이 좀 동반된 그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종목들로 좀 포트를 좀 교체하시거나 대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방어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수는 다행히도 2,900선, 코스피 기준으로는 2,900선은 살짝 위에서 좀 놀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저자는 좀 이탈되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부이고 일단 이 자리에서 횡보를 이어갈 수 있는데 반등이 정말 강하게 나오기에는 호재가 굉장히 부재하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시고 2,900선 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를 뭔가 만들어야 될 것이다. 시장에서는. 그럼 그 섹터군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기관 물론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자체를 보신다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작아요. 언제든 매도로 돌릴 수 있는 지금 애매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다가 또 끔적끔적 쉬고 있는 모습인데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만약에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추세를 확실하게 좀 불리는 모습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방어적으로, 절대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좀 매매로 매수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 질문 주신 분들 많으신데, 가만히 계시는 것도, 관망하는 것도 사실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장중에 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내일은 또 금요일장입니다. 근데 매수를 하실 때는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내일은 어떤 이슈가 있고, 내일은 어떤 요일이고, 주말에 있네, 이런 것들도 잘 인지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고, 항상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렇게 나쁜 결과를 얻은 경우가 없거든요. 항상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나쁜 결과를 얻을지언정,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후장은 좀 차분하게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목들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주 중에 한 가지인데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 변경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컴투스 관련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게임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흐름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NFT라든지 묶여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단지 지금 시장에서 뭐가 이슈가 부각이 돼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 그런 게임 관련주 전반적인 산업군에서 본다면 굉장히 좋다. 성장성이나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조금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게임주 하면 단순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을, 학생들이 게임을 하는 그런 게임을 좀 생각하시는데, 지금 좀 다른 부분들과 묶여서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은 특정 종목이 올라온 것이 아닌 섹터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방송에서도 NFT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NFT로 묶여서 지금 이것저것 다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감을 좀 가지시고, 너무 위에 그냥 올라가는데 붙지 마시고, 완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시는 건 좋으나 중장기적으로 좀 끌어가시면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섹터군이 상승을 하면 옥석가리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될 것이기 때문에 옥석가리기를 하시고 스캘핑 관점에서만 조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출판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유아 관련 해가지고 정책과 묶여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도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차트가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만 원 좀 회복 여부를 좀 지켜보시고, 밑에서는 이제 박스권을 좀 보셔야 돼요. 35,000원 구간부터 4만 원 사이까지 박스권을 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다면 추세 전환의 모습이 확실히 나오는 장기평선 좀 회복을 하고 4만 원 이상 올라오면 저 자리에 좀 진입을 검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부분 어제 저녁 방송에서 좀 다뤘었는데, 저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핑거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상장을 2월 달에 하고 상승이 강하게 첫날 나왔다가 바로 눌리면서 중간중간에 흐름이 좀 하락을
우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데 지금 좀 차트가 안정을 찾고 옆으로 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 그리고 금융 스마트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부에서 그냥 뭐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목표랄까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차트가 좀 안정을 찾아를 가고 있는데 완벽하게 안정을 찾은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맥락과 좀 비슷한데 2만 원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일단 추세 전환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일단 지금은 좀 관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급은 10월 달부터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다.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돼서 묶여가는 그런 부분들,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스마트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계속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멀리 보시고 이 종목도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추세로 완전히 좀 돌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좀 확인하고 진입 여부를 검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지금까지는 양호한데 거래량 자체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만기일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과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3가지 종목 컴투스와 삼성출판사, 핑거,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코스닥 시장이 탄력 있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강하게 힘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 1,500억대나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서 좀 걱정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시황 좀 짚어주시고 또 시그널 함께 챙겨주시죠. 네, 일단 미국 증시 흐름을 먼저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1.6%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자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악재가 없지만 지금 오르는 상황 자체가 조금 많이 부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185원 선입니다. 네, 여기 기준으로 좀 보시면 계속 되겠고요. 지금 현재 1,180원 선 구간이라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이 코스닥 기준으로 1,000포인트 선을 좀 잡아준다.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 같은 경우는 2,900에서 3,000포인트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100포인트 선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경우는 18,000포인트까지도 지속적인 상방 흐름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은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지속적으로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는 상방 흐름 계속 예상을 합니다. 너무 크게 어려워 마시고 지금 상방 배팅을 계속 해야 될 때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LNF입니다. LNF. 자, 어제자 기준으로는 이제 삼성 SDI와 적극적인 협력사 관계였던 이 에코프로 BM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주요 협력 관계인 LNF를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역시나 이제 NCMA 양극칼 제조 물질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2차 전지 관련주죠. 기존에 이제 NCM 양극재에다가 알루미늄까지 첨가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배터리의 안정성, 출력성 이런 부분들은 좀 높이고 가격은 낮춘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니켈의 함량을 좀 늘리는 전략을 취했었다면은 이번에는 니켈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알루미늄을 통해 가지고 보완을 했다. 그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도 기준에서의 어떤 매출액은 1,35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억이었는데 21년도 기준에서의 어떤 매출액은 7천억대로 확 늘어났고 영업이익 역시나 245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2년도까지 평균 94%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상승도 예상을 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이번에 자기 자본의 160% 이르는 하이니켈 NCM의 양극재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차세대 NCM의 양산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F는 이제 21년도 연말 기준의 4만 톤의 생산 능력을 24년도까지 국내 20만 톤,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는 국내외 35만 톤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내외 신규 고객사 그리고 기존 고객사의 직량 여기에다가 유럽까지 사업 협력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생산량의 어떤 캐파 추가 증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1년도 하반기부터 NCMA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설비 투자 이 부분에 어떤 디스카운트가 좀 받았었지만은 LNF가 22년도까지 이 설비 투자를 완벽하게 끝내고 나면은 이 본격적인 글로벌 시장을 좀 선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LNF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점 공급을 한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한 테슬라와의 협력 부분입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심상치가 않죠. 계속적인 상방 흐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 현재 자체 배터리 생산을 위해 밸류 체인을 좀 형성 중에 있고 과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LG 화학이죠. 이쪽의 어떤 수주 규모나 테슬라의 어떤 예상 판매량을 고려를 해보면 23년도, 24년도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의 수요에 따라 가지고 NCMA의 어떤 수주 규모는 5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LNF와의 어떤 양극재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사업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 LNF 쪽에서는 호재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상방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가격이 저렴한 이제 LFP 배터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뭐 이런 우려 자체 같은 경우는 LNF를 비롯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좀 다가오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한 어떤 주가 반응 자체는 좀 과도하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양극재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당 이 킬로와트당 단가가 핵심인데 이 니켈 비중 93%, 이 NCMA 양극재가 좀 상용화가 되면 이 LFP 배터리의 단가 자체는 좀 싸다는 단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 LFP와 NCMA 이 두 양극재의 무게 차이를 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연비로 인해 이제 동일 킬로와트를 좀 구성을 해도 주행 거리는 NCMA가 더 높기 때문에 사실상 뭐 가격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은 이제 현재까지 이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한 어떤 소재 원재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 3원재 원재료 대비해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산과 철을 사용을 한다는 점에서 LFP의 경쟁력이 좀 부각이 됐지만 향후에는 이 전기차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원재료 수급이 좀 안정화되면은 이런 LFP에 대한 장점이 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NCMA가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LNF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19만 5천 원 선을 매수 가능 영역대로 좀 체킹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24만 원 선을 그냥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업에 대한 투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완성 차량을 좀 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고점을 그냥 무조건 돌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다 오른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3분기 실적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뭐 자동차 업종의 밸류에이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해왔었던 뭐 생산 차질 문제 이런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업체들의 믹스 상향에 따른 효과가 생산 차질 영향을 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뿐만 아니라 22년도 기준까지 공급체인 완화에 따른 어떤 생산 차질 이슈 자체는 좀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현대차의 경우는 이미 10월부터 울산과 아산 공장의 핵심 라인이 어떤 생산량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강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생산 적재 현상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어떤 회복이 아니라 이 전기차로서의 어떤 EV 생산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자체는 21년도 7,100만 대에서 22년도 6,900만 대로 좀 감소를 할 것이 있지만 이 자동차,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EV 판매량 같은 경우는 388만 대에서 약 567만 대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EV 차량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타이트한 생산 판매 흐름을 좀 갖추고 있고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계속 감소세가 좀 이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이제 내연기관 쪽이지만은 전기차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를 포함한 글로벌 OEM들은 이제 2022년도에 대해서도 공급망 회복 둔화를 좀 예측하고 있긴 하지만은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EV 쪽에서 어떤 빠른 전환 추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곡점, 이 부분을 좀 계속 좀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앞으로의 어떤 신제품, 신차를 출시할 수 있는 현대차나 기아차 쪽에서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결정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21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 만에 돌아오는 이익 정상화 구간에 좀 돌입을 합니다. 17년도 기준에서 이제 기아의 통상임금 소송 비용을 시작으로 해서 18년도 그리고 20년도에 이런 이 품질 보증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이익 모멘텀이 좀 소멸을 했었죠. 특히나 또 21년도 3분기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팔린 사실상 대부분의 세차 기준 엔진에 대한 어떤 충당금이 확대 적용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지 않아서 22년도에는 21년도에 이어서 높은 가직성이 좀 담보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행보가 좀 더 주목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기준으로 현대차의 펀더멘털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대차 기준에서는 한 28만 원 이상의 좀 시세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여기를 넘어선다. 그래서 지금도 저렴하고 앞으로도 저렴할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앞으로는 이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전기차 쪽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만 받쳐준다면은 앞으로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디오유입니다. 디오유. 이번에 상장된 회사죠. 디오유 같은 경우는 이 SM, 이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계열의 어떤 모바일 어플 개발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오유 버블이라는 어떤 아티스트와 그 프라이빗한 어떤 메시지로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요. 주로 팬과 아티스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메타버스 사업 최근에 좀 핫하죠. 이 부분도 산업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아티스트와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 상장하자마자 크게 한번 올랐었죠. 향후 이제 성장 여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티스트 확대에 있는 만큼 현재 디오이 쪽에서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 추가 영입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K-팝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배우, 스포츠 스타 그리고 해외 아티스트에도 눈길을 돌리겠다는 전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이용을 해서 해외 매니지먼트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 빠르면은 올해 4분기부터 해가지고 영향력 있는 해외 아티스트의 어떤 영입도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 그리고 팬들을 하나의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연결함으로써 위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시공간 제약이 없는 고퀄리티의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턴어라운드를 좀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메타버스 관련된 어떤 섹터에 있는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흑자 전환해서 이 흑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상 공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큰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는 저점 구간대가 이제 한 58,000원 선이 형성이 됐는데, 여기 구간, 정확하게 이제 이 전일자 캔들의 중심선 라인이죠. 이 58,000원 선 기준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캔들 구간에서의 어떤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위로는 계속적으로 67,000원, 68,000원, 70,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두 종목도 상장된 기업이긴 하지만 주목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제 지금 LNF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디어유 이 세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렸고 LNF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이 ADP 배터리 쪽이 아니라 NCMA가 기술력으로 그냥 커버를 해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이 추세 전환의 시작이다. 생산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메타버스가 정말 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 회사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냥 계속 상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길 변동성 유의하시고 장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